거기 프린트에 보면 맨 처음에 뭐 있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맨 앞에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있는 거야. 자, 소설부터 맨 앞에 거부터 볼 거야. 자, 일단 봐봐. 박완서 작가의 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라는 작품은 일단 배경이 언젠 거냐면 요 작가가 일단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부터냐? 1970년대부터. 그래서 여기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970년대 때 있잖아. 보통 어떤 걸 많이 다루냐? 당시에 지금 뭐가 있어? 분단, 그지? 전쟁,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비극이라든 게 계속되고 있었던 거, 지속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의 오빠가 의용군이었다가 지금 월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소식을 들었어. 어때? 오빠가 밀봉 교육을 받고 간첩 교육 같은 거거든? 난파될 거다. 그치? 그래서 오빠 오면 너 꼭 신고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막 당하잖아.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분단과 전쟁의 비극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지금 어때? 소시민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 알겠지? 그치? 그리고 소시민이라는 건 보통 어떤 사람들인 거냐면 이거야. 사회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안위가 중요한 사람. 알겠지? 그래서 소시민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개인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소시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도 소시민이고 그 다음 다 어차피 내 주변인들 다 소시민이야. 그래서 심지어 나하고 엄마하고 똑같이 생각하잖아. 차라리 오빠가 사살되었으면 하고. 왜냐면 오빠가 사살되지 않고 진짜 난파돼서 오지. 그럼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져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개인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 그래서 작가의 특징이 이거고 제목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린 거잖아. 그래서 이건 뭘 드러내는 거냐. 얘가 주인공이 겪고 있는 있잖아.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 그걸 뭐로 표현한 거냐. 육체적인 고통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제목이 바로 뭐 가장 무거운 틀니라고 표현한 거야. 정신적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바꿔서 표현했다. 그럼 여기에서 주인공이 나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 그럼 나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뭐로 인한 거냐? 이거야. 분단. 알겠지? 그치? 분단이라든가 당시에 지금 그 분단된 뭐가 있어? 한국 사회가 있어. 그럼 이런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뭘 느끼게 되는 거냐? 정신적인 중압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로서는 어떠니? 오빠는 월북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서 조사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 조사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멀리 있는 친척들까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단 환경에서 살아가는 중압감이 있는 거야. 뭔가 자유로움을 못 느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정신적 고통인 거고 그걸 뭐로 표현해? 무거운 틀니로 육체적 고통화 시켜서 표현한 거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럼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지. 뭐가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주인공에 해당하는 어때? 나의 내면 심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작가가 주인공 시점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야. 얘가 포인트가 이거거든. 나라는 인물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시점이 주인공 시점인 거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쓴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복잡하진 않아. 나가 나와요. 내 딸은 누구냐? 연이야. 그래서 나는 연이 엄마야. 그리고 나에 지금 누가 있어? 남편이 있어. 남편은 뭐냐면 공무원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 이제 누가 있냐? 여기에 엄마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바로 누구야? 연인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빠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오빠는 있잖아. 어떤 거냐? 전쟁 때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오빠가 뭘 한 거냐?
월북을 한 거야. 그래서 북한으로 간 거지. 그리고 이 오빠가 어떻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냐? 내가 이제 형사에게 뭘 듣는 거냐? 이 오빠가 밀봉 교육이라는 걸 받고, 밀봉 교육이라는 게 간첩 교육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받고 있잖아. 남한으로 난파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장면이 그거지.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오빠 오면 신고 꼭 해라. 그럼 나는 어때? 되게 비굴하고 막 아양 떨면서 반드시 신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오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있잖아. 이 오빠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도 똑같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둘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차라리 오빠가 뭘 하기를 바라는 거야?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랑 엄마가 있잖아. 엄마 입장엔 아들인 거잖아. 그래서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거. 난 오빠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감정이야. 오빠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뭘 뜻하는 거야? 이거죠. 소시민으로서의 뭐야? 개인적인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혈연이잖아.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시민으로서 남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뭐가 있어? 안정과 평화가 있거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차라리 죽기를 바래. 엄마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이 오빠가 있잖아. 우리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중압감이라든가 압박감 같은 것의 원인인 거야. 그래서 이 오빠 때문에 있잖아. 어차피 남편은 사실 어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에 지금 이렇게 오빠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공무원이다 보니까 남편은 승진이라든가 그리고 해외 출장이라든가 남편이 더 지금 성공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런 데서 배제가 돼. 알겠죠? 그래서 남편은 나에게 있잖아. 내가 느끼기에 어떤 시선을 나에게 보내는 것 같냐? 나한테 증오랑 동시에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 알겠죠? 솔직히 남편이 이해도 되고 근데 남편이 내게 보내는 증오와 연민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엄마하고 나는 동시에 뭘 갖고 있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요 연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친하게 지내게 된 엄마가 있어. 그 엄마가 바로 누구냐? 설이 엄마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설이 엄마가 있고, 설이 엄마, 그리고 이제 누가 있어? 설이 아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바로 누구야? 설인 거지. 근데 이 설이가 뭐냐면 장애가 있어. 다리에 장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설이 엄마는 있잖아. 비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와서 막 진짜 진흙탕이 되고 이래도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이게 아스팔트가 많이 없는 데도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설이를 이렇게 업고 있잖아. 학교에 등하교를 시켜주는 엄마야. 그래서 이 설이 엄마는 어때? 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뭐가 있어? 아픔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잘 봐봐. 사람이 얘도 똑같이 아픔이 있는 거고. 알겠죠? 왜냐면 가족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설이 엄마도 어때? 딸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둘은 있잖아. 똑같이 뭐가 있다라는 면에서 개인적인 아픔이 있다는 면에서 뭘 느끼는 관계냐? 동병상련을 느끼는 관계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아픔의 정도라든가 아픔의 지금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그렇잖아. 우리가 서로 지금 어때? 뭔가 모자란 게 있는 거잖아. 나나 설이 엄마나. 그래서 서로 어때? 동병상련을 느끼는 사이고 나는 이렇게 설이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게 돼. 근데 설이 엄마에게는 이 뭐가 있느냐? 꼭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설이가 다리에 장애가 있고 이때는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테니까 설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설이를 다리를 수술시켜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설이 엄마의 꿈이야. 알겠지? 그래서 설이 엄마는 어디 가고 싶어 하느냐? 미국에 가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다 뭘 갖고 있었어? 70년대, 80년대인데 들어봤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지?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민도 많이 갔었잖아. 그래서 설이 엄마는 미국에 가고 싶어 해. 그리고 설이 아빠는 원래 뭐냐면 화가야.
근데 화가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 알겠지? 그지?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아빠가 있잖아. 먼저 미국에 가. 그래서 미국에 가서 화가라는 꿈을 접고 결국은 뭐가 되느냐? 설이 아빠가 미국의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꿈을 접은 거지. 그지? 그래서 먼저 취직을 하니까 가족들이 다 어디에 가게 된 거야? 미국에 가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개인적인 아픔을 공유하면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던 요 설인의 가족 있잖아. 요 가족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미국으로 가는 거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어때? 탈한국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지금 뭐하고 비교하면 안 돼. 70년대는 독재 정권에다가 분단과 전쟁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었고 되게 답답했던 시기란 말이야. 그럼 답답한 한국 사회를 벗어나서 미국으로 가. 미국은 어때? 예나 지금이나 자유의 상징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가족들이 미국으로 가게 돼. 그리고 설이 엄마가 있잖아. 지금 자기 마중 그 배웅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공항까지 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했었어. 막 진짜 미국 간다 그러면 다 요즘처럼 막 그렇게 막 영상통화 이런 거 있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국 간다 그러면 온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서로 배웅해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배웅하고 돌아오게 돼. 그 돌아올 때 내가 뭘 느끼는 거야? 틀니가 아픈 걸 느끼는 거지. 처음에는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 요 틀니라는 것을 그냥 순수한 육체적 고통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틀니를 다 뺐어. 집에 왔어. 근데 처음에는 편하다가 나중에 어때?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나는이지 결국 뭐 하게 되는 거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아픔이라는 게 뭐로 인한 거? 정신적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고 이것을 솔직하게 수용하는 걸로 마지막에 소설이 끝나는 거야. 알겠죠?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직시를 하게 되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지금 EBS 교재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는 거지. 알겠죠? 됐지?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당시 이렇게 소시민들이 분단과 전쟁의 아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느꼈던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되게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장면은 어떤 거냐면 얘가 어때? 오빠 문제 때문에 형사랑 대화를 하게 됐던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있잖아. 봐봐봐. 지금 여기에 형사라는 애가 있는데 근데 걔가 있잖아. 엄청나게 있지. 되게 압박감이 커. 나한테 주는. 그래서 나는 있잖아. 내 딸 이름이 연희가 아니고 딴이라고 했으면 그 말을 믿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 형사 앞에서 경찰 앞에서 굉장히 무력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첫 장면 봐. 내 기억으로는 내 외당숙이 조상구였지만 그가 바로 그 형사야. 조정구라고 하니까 조정구가 틀림없는 것 같아. 그죠? 얘 말을 그대로 믿게 된다는 거야.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가 설사 내 딸 연희가 현이라고 했으면 아마 내 딸은 어때? 현이었으면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만큼 그가 주는, 내게 주는 어때? 압박감이랑 그리고 그 압박감 하에서 나가 느끼는 뭘 표현해? 무력감을 표현한 거야. 그 압박감 속에서 내가 느끼는 무력감을 잘 표현한 거지. 그지? 나는 그 앞에 그렇게 나오죠. 무력했고 무력의 답이 출국고 내 상황 드러내잖아. 그는 그렇게 전능했다. 우리 전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전지전능하다 라고 하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 가족사를. 그러니까 어때?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니까 걸보고 이렇게 전능했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는 내가 완전히 허탈 상태에 빠진 걸 확인한 후에 비로소 엄숙하게 선언했어. 그래서 소식을 알려줘. 오빠 소식을 지금 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지. 뭐냐?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오빠가 의용군이 어떤 거냐면 민간에서 있잖아. 자기가 뭘 해서 지원해서 간 군대를 뭐라 그래? 의용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의용군이라고 나갔던 오빠가 이북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밀봉 교육이라는 게 간첩 교육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받고 곧 난파될 거라는 거야. 당시 여기서 난파된다라는 것은 뭐로? 간첩으로. 이때 우리 북한하고 관계 장난 아니었었죠. 그래서 막 북한이 어때? 막 땅굴도 막 파고 그리고 80년대 때 유명한 또 어때? 칼기 폭발 사건도 폭파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지? 어마어마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밀봉 교육을 받고 난파되리라는 거야.
먼저 난파됐다가 체포된 간첩에 의해서 확인된 정확한 정보란다. 미출거 정보란다에다 미출거나 그럼 정보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때 직접 보고 확인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라는 서술자가 나가 뭐라는 거 들은 이야기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보, 그리고 나가 들은 이야기도 되고, 누가 들은 이야기도 돼. 그가 들은 이야기도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그도 누구로부터 들은 거니까, 이 간첩으로부터 들은 거니까. 되지? 오빠는 오면 반드시 집에 들를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가 물어. 그럼 기억 얘가 뭐라 그래? 어떡하긴요? 그야 당연히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시켜야죠. 나는 아주 밉고 서툴게 아양을 떨었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 속으로는 엄청 떨리는 거잖아. 그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주머니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여 나도 고맙다고 서너 번 고개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 놓여놨어. 그리고 그 다음 괄호해놔. 남편과 어머니가 같은 꼴을 당한 건 말할 것도 없어. 충청도 진천. 얘네 외가 고향이거든. 거의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외가랑 그 밖에 오빠가 알만한 대소가가 다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한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까지 괄호. 여기까지 괄호해놔. 됐죠? 그래서 칠판 봐. 이렇게 봐봐봐.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떤 거냐? 지금 북한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간첩이라는 것 때문에 남한에 있는 온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가족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네는 사실 범죄자가 아니잖아.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오빠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오빠 때문에 온 가족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연좌제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치? 그래서 당시에 그런 게 있었던 굉장히 답답한 분위기였던 거야. 70년대의 상황. 알겠지? 그걸 보여줘요. 지금하고 되게 다른 상황이야. 됐지? 자, 그럼 그로부터 대문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는 날이 시작되었다. 오빠가 올까봐. 알겠지? 오빠 올까봐 대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아. 그래서 뒤에 보면 봐봐봐. 대문 소리라는 건 무슨 말? 청각적 심상인 거잖아. 이러한 청각적인 심상이 있잖아. 뭘 불러일으키는 거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됐지? 그래서 뒤에 그게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죠. 자, 그 다음. 아이고 말이 자수지. 그놈이 벌써 40인데 그곳에 계집 자식이 없을 리 없을 테니 이 애미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나는 38살이에요. 알겠지? 오빠가 40살이야. 2살 차이. 아이고 이 매미 말을 들을까? 계집 자식 생각이 앞설 테지. 차라리 넘어오다. 점점점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뒤에 말이 생략됐잖아. 그럼 나는 다 알고 있어.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고 눈물을 닦는다. 그러나 나는 다음 말을 알고 있어. 나도 방금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봐봐. 엄마하고 나하고 어떤 거야? 똑같이 뭐라는 거야? 아픔을 공유하는 사이인 거잖아. 알겠지? 같은 혈연으로서. 됐죠? 그래서 엄마나 나나 있잖아. 똑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때?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둘 다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생각하고 있는 거. 됐지?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머니보다 훨씬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넘어오다. 밑줄 사살되었으면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너무 잔인한 거지. 그래서 뒤에 그 이유가 나와. 간첩이 된 혈연과 상복이 몰고 올 사건의 당면이 두려운 나머지 그게 뭐랑 연결돼? 요거랑 연결되는 거야. 연좌죄. 알겠죠? 그래서 얘랑 연결돼. 당시 70년대 때 답답했던 사회적 분위기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그게 두려웠던 나머지 18평 블럭집 속에 안일에다 출거. 18평 블록집 속에 안일에다 출거. 그래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거죠? 개인적인 안위, 평온 이거야. 됐지? 그래서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이걸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어머니와 나는 마녀보다도 더 잔인해졌다. 그래서 칠판 봐. 요 문장이 바로 뭘 드러내? 나의 아까 우리 요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소시민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나 엄마의 소시민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됐지? 개인적인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됐지? 사실 우리는 보통 어때? 다 소시민으로 살아가잖아. 됐지? 자, 이제 중략돼 있습니다. 잘 봐. 나의 이웃인 설이 엄마는 아까 얘기했죠? 설이 엄마가 딸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둘 다 어때? 가슴 아픔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설이 엄마는 장애 가진 딸을 키우며 살아가. 나는 그런 그녀에게 힘겹게 현실을 살아간다는데 밑줄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죠? 둘이 뭘 느껴? 동병상련을 느낀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기는 거야.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월북한 오빠와 관련된 집안 사정을 털어놓기도 해. 그러니까 봐봐. 우리 집에 이렇게 월북한 오빠가 있다는 걸 털어놓을 정도라는 건 그만큼 설이 엄마하고의 어떤 거야? 정서적인 친밀감이 커졌다는 뜻인 거죠. 알겠지? 그지? 그만큼 정서적인 친밀감이 커졌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가 있던 설이 엄마의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되는 거야. 보험회사에 취직하거든. 설이 엄마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다. 됐지?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너네 알지? 봐봐봐. 잘 봐. 나중에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새겨 들어야 돼. 내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환이 성공했어. 완전 성공한 거야. 그죠?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 그지? 완전 성공한 거. 그럼 봐봐. 너 그렇게 한 달에 돈 많이 벌고 한다는 거 제일 친한 친구나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돼, 안 돼? 아, 얘기하고 싶은가 봐. 그지?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왜냐하면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질투를 많이 해. 알겠지? 그지? 오케이?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질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TV에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너네 나중에 내가 진짜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잘 나가. 성공,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성공이 아니고 정말 성공하잖아. 그럼 성공해가지고 잘 나가면 그럼 물론 내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거 주변에서 당연히 말 안 해도 알게 되는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어때?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막 어떤 건지 말 안 하면 모르는 상황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 얼마 벌고 이러는 건지 솔직하게 막 진짜 친한 친구라 그래가지고 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겉으로는 어때? 오, 야, 너 진짜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질투해요. 알겠지? 속으로는 나를 미워해.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고. 아, 수연아, 왜 그래? 선생님 지금 삶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거 있어. 옛날에 전도연 나왔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인가? 거기에 전도연이 한 명대사가 있어요. 큰돈 들어올 땐 가족한테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지? 수연이 나중에 만약에 로또 당첨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죠? 지원이 로또 당첨돼.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 근데 자꾸 말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친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어떠냐? 제일 친한 사람이 이렇게 잘 되죠. 그럼 질투하게 돼. 알겠지? 배가 아프다고. 알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얘도 그거야. 그러니까 설이 엄마가 부럽고 질투에다가 그리고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이 답답한 한국 사회를 못 떠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짜증이 나는 거야. 알겠죠? 그 감정이 뭐로 표현돼? 틀니의 아픔으로 표현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갈 거야. 그 틀니는 해놓은 지가 3년은 되었고 몸에 닿는 것에 좀 지나칠 정도의 결벽성을 갖고 있는 나는 밑줄거 결벽성을 가진 나이다. 밑줄거 나. 그래서 나 어떤 애라는 거 알 수 있어. 되게 결벽한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건 어때? 지가 솔직하게 알려줘. 직접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결벽한 성격을 갖고 있던 나는 내 경제 사정으론 분수에 넘칠 만큼 고가로 한 거야. 옛날에 이때는 임플란트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이 안 좋으면 틀니 했어야 됐던 거야. 됐지? 그래서 임플란트 이런 거 없어. 그 기술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인류치과에서 해놓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크게 불편한 줄 몰랐으나 밑줄거 여기 밑줄 이게 중요해. 처음부터 크게 불편한 줄 몰랐으나 알겠지? 이것도 뭐람시에 얘가 틀니 때문에 아픈 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 됐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불편한 줄 몰랐어.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밑줄 마음이 울적. 요것도 힌트야. 마음이 울적하다든가 몸이 불편할 때 이 틀니가 쑤셨던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해서 틀니가 얹힌 턱뼈가 쑤신달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얘가 뭐라고 착각했던 거냐. 육체적인 고통일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알겠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쌤한테 얘기했었나 봐. 근데 의사는 뭐라 그래? 뭐 인체 거부 반응이라든가는 어려운 말로 내 동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칠판 봐. 한자 똑같아. 아플 동자에다가 아플 통자를 쓰는 거야.
알겠지? 육체적인 아픔을 동통이라고 불러. 그럼 이 동통을 있잖아 진찰하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거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거부 반응은 불쑥불쑥 나를 괴롭혀. 그럼 이때도 나는 계속 뭐라고 생각해? 육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그 동통과 중압감의 경우에 따라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밑줄? 오늘은 아주 심한 편이야. 왜? 설이 엄마를 그 공항에서 배웅을 하고 왔단 말이야. 알겠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틀리가 자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옵니다. A 세로줄에 나타나 있는 건 잘 봐봐. 뒤에 문제 있지만 얘가 지금 무슨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냐. 요거야. 촉각적인 심상을 많이 활용해서 얘가 느끼는 고통을 굉장히 잘 묘사한 거. 알겠지?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고통을 묘사한 거야. 그럼 나오죠? 자, 틀니가 천근의 무게로 턱뼈를 눌려 턱이 떨어질 것 같아. 손으로 턱을 받쳐도 봐. 슬슬 주물러도 봐. 근데 더위 먹은 짐승처럼 턱을 축 늘어뜨리고 입을 해벌리고 침을 흘려도 봤는데 턱뼈가 부서질 것 같은 동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느끼는 이런 통증이라는 건 다 촉각인 거잖아. 육체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지? 몸의 온갖 신경이 턱뼈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전신에 퍼진 듯 뭐뭐듯 하고 직유법도 나오죠. 비유도 있어. 중압감에 수반한 동통은 턱뼈에서 목구멍으로 귀 속으로 골로 퍼져 내 두상은 완전히 틀니의 횡포가 지배했다. 그럼 이 문장에다가 밑줄 긋고 뭐라고 쓸까? 점층이라고 써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뭐 되고 있다는 거?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얘가 느끼는 고통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한 거야. 됐지? 자, 그럼 누가 이런 고통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틀니 빼는 것밖에 없겠는데 나는 틀니를 빼고 있는 내 모습에 늘 몸서리를 쳐왔어. 아까 얘 어떤 애라 그랬어? 얘 되게 결벽한 애라 그랬죠? 남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몸서리 쳐왔기 때문에 차중에서나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차마 그 짓은 할 수 없었대.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내 집 문 앞에까지 왔을 때쯤 나는 거의 발광 직전이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 얘가 느끼는 고통을 묘사한 거죠. 여전히 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 육체적 고통이라고 생각해. 됐지? 자, 이제 그 밑이야. 방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틀니를 뽑았어. 양쪽 2개씩 도합 4개의 어금니가 심어진 반달 모양의 섬세한 백금틀은 내 손바닥에서 밑줄 거의 무게를 지니지 않은 채. 알겠죠?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되게 가벼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게를 지니지 않아. 그럼 이것도 뭘 드러내? 아, 이게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구나? 정신적인 거구나. 그치? 빛나게 빛났대. 차게 빛났대. 마침내 무서운 동통과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내 몸은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둥실 뜨는 거야 돼. 야, 이럴 수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봐봐. 틀니를 빼자마자 순간적으로는 뭘 느끼고 있어? 해방감을 느끼죠. 알겠지? 틀니 빼자마자 순간적으로는 해방감을 느껴. 그래서 나오지. 야, 이렇게 가벼울 수가. 우화 이등선이라는 게 이게 한자가 뭔 뜻이냐면 우화 이등선이라 그래서 원래 중간에 이렇게 한자에 이자 달려 있잖아. 요건 해석을 안 하는 거야. 문법적인 기능어야. 그래서 우화라는 건 뭐냐? 날개를 달고 등선 날아갈 것 같다. 알겠죠? 날개 달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걸 우화 등선이라 그래. 그럼 이런 게 이런 기분을 잃은 것인가? 하고 무슨 법? 서리법 나오죠. 되지? 나는 내 편안감, 밑줄거 심리가 바뀔 겁니다. 심리 변화가 나타나 일단 빼자마자는 편안해. 그럼 편안감을 충분히 만끽하기 위해서 몸을 장판 위에 눕혔어. 그 옆에 내 서리 엄마는 어디쯤 어디 날고 있을까 지금쯤. 제 아무리 공중에 떠있기로서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갖 사는 어려움으로 벗어났기 소니 지금의 나만큼이야 가볍고 편할 소냐. 그러니까 봐봐. 리을 문장에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서리 엄마한테 뭐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질투. 알겠죠? 질투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리 엄마 아무리 미국 간다지만 지금 내가 더 해방감이 클 거야.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거 어차피 다 밑바탕에 뭐가 있어? 질투가 깔려 있는 거야. 나는 코웃음을 친다. 지금의 내 팔자는 그렇게 편타. 밑줄거 지금의 내 팔자는 그렇게 편타. 편타가 뭐? 편하다란 뜻이야. 얘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서리 엄마가 부러우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 부러우면 진다 이런 것처럼 얘가 이 순간 이렇게 자기가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깨닫고 나 이렇게 몸 편해 라고 하면서 설이 엄마보다 내가 나아 하고 스스로를 거기다 이렇게 써놔. 스스로를 약간 뭐 하는 느낌인 거냐? 위안하고 있는 느낌인 거야. 되지? 설이 엄마는 미국으로 떠났는데 난 못 갔잖아.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느낌인 거야. 되지? 그런데 하고 이제 어때? B에서 전환이 돼. 그래서 잘 봐. 여기서 또 문제 나오죠? 그래서 B 세로 줄에는 뭐가 나타나냐? 청각적인 심상을 통한 묘사가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뭘 드러내는 거냐? 얘가 느끼는 긴장감을 표현해요. 됐지? 얘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이야. 지금 밖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뭘 썼어? 월부책 판매원이란 말이야. 영업사원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생각해? 오빠라고 생각했던 거야. 됐지? 자, 그럼 가보자. 그런데 아까부터 누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들기고 있지 않는가? 또 서리법이죠? 엄마가 누구냐고 몇 번 묻는 거 같아. 그래도 대답 없이 똑똑 두들기기만 해. 어머니의 신소리. 신소리가 뭐야? 신발 끄는 소리. 신발 끄는 소리를 신소리라 그래.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 나는 벼랑간 가슴이 두방망이질 한다. 밑줄거 두방망이질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그냥 여기서 온 말이야. 방망이 두 개로 방망이질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가슴에 두방망이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요거야. 가슴이 두근대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알겠지? 가슴이 막 두근거려. 너무 떨리는 거야. 긴장감이 고조되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대문 소리가 나고 아주 낮은 대화가 들려. 분명 상대는 남자야. 그것도 어때? 40대의 남자. 그럼 봐봐. 이런 것들 다 어때? 긴장감 고조되죠? 그리고 봐봐. 남자다. 40대의 남자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도 봐. 남의 이목을 꺼리듯 대화는 여전히 수근수근 났다. 드디어 올 것이 오금한 것이다. 이제 끝장이다. 파멸이다. 그래서 칠판 봐. 뭐가 계속 반복돼? 짧은 문장의 반복적 제시가 나타나. 알겠지? 문장이 엄청 짧죠? 그죠? 그래서 봐봐. 글 쓸 때 있잖아. 이렇게 짧은 문장을 계속 쓰잖아. 이게 또 뭘 드러내? 긴장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어. 알겠지? 이렇게 짧은 문장이고 또 칠판 봐. 거기에다 플러스 무슨 시제를 쓰느냐? 현재 시제. 뭐뭐다, 뭐뭐다, 뭐뭐다 하고 현재 시제를 쓰잖아. 그러면 이게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긴장감이 읽는 입장에서도 어때? 고조되잖아. 그지? 올 것이 오금한 거다. 끝장이다. 파멸이다. 오, 감정 고조되죠? 영탄법이잖아. 파멸이 이렇게 쉽게 올 줄이야. 숨죽은 대화는 아직도 계속돼. 어머니는 자수공고에 실패한 눈치야. 이렇게 오래 끄는 거 보니 가엾은 어머니. 어쩌면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도리어 월북을 권하고 아니 협박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남자의 답이 줄고. 칠판 봐. 야 사실 오빠잖아. 얘는 지금 밖에 오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오빠를 뭐로 표현해? 그 남자라고 표현해줘? 그지? 그럼 그 남자라고 있잖아. 3인칭으로 뭐 시킨 거야? 객관화시켜서 표현해. 이걸 통해서 오빠에 대한 뭘 드러내?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차라리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어. 오빠가 와서 우리의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깨는 게 두려운 거거든. 그지? 그래서 그 남자라고 표현한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혹시로 강제로 납치하려는 건 아닌지 그렇게끔 내버려 둘 수 없지. 난 벌떡 일어나. 그 남자 죽든 살든 계속 뭐라 그래? 그 남자라 그러죠? 결판을 내고 말 거야. 나에게 그 남자는 조금도 밑줄 오빠일 필요가 없어. 알겠죠? 왜? 지금 거리감. 그죠? 우리 가족한테 오히려 어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족을 지금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거리감 느끼는 거야. 그냥 그 남자다. 막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문을 걸고 문 열고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죠. 미음 밑줄. 그래서 칠판 봐. 얘가 이렇게 돼. 긴장감이 막 고조되다가 이제 어때? 엄마 말을 통해서 긴장이 뭐 되는 효과? 해소되는 효과. 알겠지? 긴장감이 막 고조가 되다가 엄마 말을 통해서 긴장이 해소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 아유, 별끈덕직 사내도 다 봤네. 월부책을 사라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있잖아. 월부책을 판매하러 다니는 누가 있었냐? 영업사원이 있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실 집에 아직도 그런 책들 있는 집들이 있죠. 막 세계문학 전집 60권.
알겠죠? 한국문학 전집 120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다 그냥 한꺼번에 사가지고 쓰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책이 엄청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신용카드가 보급이 거의 안 됐고 그냥 아예 없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책이 비싸니까 할부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월마다 요 사람이 책을 판매하면 그 월부마다 책값을 받으러 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판매하는 직원을 뭐라고 하냐? 월부 책 판매 사원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봐. 아우, 말이 그렇게 청산유수고, 청산유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말을 잘한다는 거. 우리 말 잘하는 사람 보고 말이 청산유수라 그러잖아. 그렇게 청산유수고, 신수도 희멀건한데, 신수라는 건 바로 뭐? 외모. 알겠죠? 외모도 말끔하다는 뜻인 거야. 생긴 거 멀쩡하다고. 아이고, 고작 월부 장사밖에 해먹을 게 없나? 쯧쯧 한 거야. 그럼 칠판 봐. 긴장감이 아까 막 고조되다가 긴장이 해소되죠? 그래서 내가 어때? 나가보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 눕는 거야. 장판방에 다시 눕는다. 한숨을 쉬우셔. 그런데 밑줄? 편안함이 없어. 밑줄 그어야지. 편안감이 없다. 밑줄 그어. 알겠죠? 그래서 봐봐봐. 지금 얘 심리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거야. 아까는 편안했잖아. 근데 지금은 편안감이 없어. 옴짝달싹 할 수 없으면서도 펄펄 뛰지 않고 못 베길 것 같은 밑줄? 중압감과 동통이 여전하지 않은가. 그럼 이걸 통해서 얘가 이제 아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지? 내 고통이라는 게 뭐로 인한 거라는 거.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걸 스스로 이제 뭐라는 거야? 직시하는 장면이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미 입속에는 뭐도 없어. 틀리도 없단 말이야. 빼버릴 틀리가 없기에 그 고통은 절망적이야. 그럼 그 고통 드디어 깨달았죠. 정신적이라는 거. 나는 비로소 깨달은다. 나오죠.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여태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는가를 칠판 봐. 기만이라는 게 뭔 뜻이야? 속이다. 속이는 걸 기만이라 그래. 알겠죠? 봐봐. 스스로 기만해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정신적인 건데 육체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알겠지? 그게 바로 스스로를 기만해왔던 거야. 그지? 내 아픔은 결코 틀리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야. 내 아픔은 육체적인 게 아니야. 나는 있잖아. 그래서 나오죠? 내 무엇을? 아픔의 원인을 뭐 하고 있어? 얘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아픔의 원인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문장이 바로 요겁니다. 설이 엄마가 부러워.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 그럼 봐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에다가 세모 표시해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거야? 분단된 한국 사회의 중압감이 되는 거. 됐죠? 그리고 분단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때? 독재 정권이었던 거. 알겠지? 그지? 분단, 그리고 플러스 독재,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되게 암울했던 시기란 말이야. 그지? 그런 중압감, 제약감,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그녀의 선망 밑줄 그어 나오죠? 선망 밑줄 긋고 질투 밑줄 긋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시인을 한 거야. 아까는 설이 엄마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가 시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팠던 거야. 난 그런 아픔이 부끄러운 나머지 틀리의 아픔으로 삼으려 그랬고 나를 내리는 온갖 한국적인 제약의 중압감 밑줄 그어 한국적인 제약의 중압감 그것도 바로 뭐가 돼? 아픔의 원인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아픔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야. 설이 엄마에 대한 선망과 질투. 그리고 두 번째 뭐? 한국적인 제약과 중압감. 됐지? 그것 때문에 아픈 거야. 마침내 이 나라를 뜨는 설이 엄마와 견주어서 한층 못 견디게 느껴지는 중압감조차 틀리의 중압감으로 착각하려고 한 거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어때? 봐봐. 나는 어디에 있어? 여전히 한국에 있어. 근데 누구는? 설이 엄마는 어디로 떠나는 거야? 미국으로 훌훌 떠나버린 거잖아.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가는 설이 엄마가 너무 부러운 거야. 됐죠? 나는 계속 어때? 한국이 이런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알겠지? 그래서 그 고통이 바로 뭐다? 정신적인 고통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칠판 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나만이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야. 70년대의 소시민이라면 그런 고통을 많이 느낀 사람이 많았었어. 그지? 그래서 그러한 소시민의 고통을 표현한 작품이다. 알겠죠? 됐죠? 오케이? 눈에 왜 이렇게 지금 봐봐. 졸지 마. 이거 문제 진짜 쉬워. 빨리 풀어봐봐. 다시 한번 풀어봐. 문제 진짜 쉬워. 빨리 풀어봐.
자, 우리 한번 볼까? 1번의 정답 몇 번?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죠? 5번이 정답. 그지? 자, 그리고 2번 몇 번? 1번이죠. 틀리 되게 가벼워. 그지? 자, 그 다음 3번. 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그지? 미음 밑줄이 그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봐. 그 처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내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잘 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봐봐봐. 봐봐. 정체 오해인데 너네 봐봐봐. 정체를 오해하는 것은 누구야? 나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나는 있잖아. 정체 오해했고 걔네들에 대해서 어때? 안타까움 느끼지 않아. 월부책 사원에 대해서.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봐봐. 여기에서 엄마 있잖아. 그럼 엄마는 어때? 사내 정체를 오해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아유 쯧쯧 하는 게 있잖아. 약간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이런 감정은 뭐냐면 약간 좀 한심함에 더 가까워. 알겠지? 그지? 이런 감정은 한심함에 더 가까워. 아우 나 진짜 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심함에 더 가까워. 정답 5번이야. 됐지? 자, 그 다음 4번 문제. 4번 쉽다. 몇 번이 정답? 4번이죠? 야 봐봐. 얘가 지금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난다면 느낄 해방감이야? 앞에 장면 봐. 장면 봐. 이게 봐봐. 항상 뭐 돼 있는 거 있어? 뭔가 따옴표로 뭐 된 거 있어? 인용된 부분 있잖아. 그러면 혼자서 생각하면 안 돼. 가가지고 뭘 확인해야 돼? 인용된 맥락 확인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느끼는 그런 가벼움과 해방감은 틀니를 빼서 느끼는 거지 제약에서 벗어나서 느끼는 해방감이 아니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그냥 읽으면 맞아 보여. 그렇게 문제 풀지 마. 선생님이 선택지 읽을 때 주의할 거 늘 알려주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만 보고 문제 풀면 안 돼. 걔가 어느 장면에 있는지가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